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몇 년간 용돈을 줬고 자녀가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견하기만 하죠. 하지만 몇 년 뒤에 자녀가 결혼하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산 순간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 자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내십시오. 최악의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공감세무사 이상환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세상 모든 부모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 겁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 건네는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 때문에 훗날 내 자녀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용돈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겠어? 다들 이렇게 주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겠어? 만약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정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세금 몇백만 원을 아끼는 팁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부모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식한테 용돈 주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이나 학비,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회통념이라는 네 글자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회통념이라는 것에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월 100만 원은 사회통념이고 200만 원은 아닐까요? 자녀의 친구들은 다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데 그 비용을 대주는 것이 사회통념일까요? 아닐까요? 법에는 그 어떤 금액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과세 당국인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국세청이 용돈과 증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의 목적과 사용처에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신 돈이 자녀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처럼 그 달에 바로 소비되어 없어지는 생활비의 성격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녀 명의의 예금,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비과세되는 용돈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떤 경우를 용돈이 아닌 증여로 볼까요?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명백한 경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에 해당된다면 100% 증여로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자녀에게 매달 200만 원씩 몇 년간 용돈을 줬고 자녀가 그 돈을 안 쓰고 모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견하기만 하죠. 하지만 몇 년 뒤에 자녀가 결혼하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자녀가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모아 투자해서 불린 돈입니다 라고 말하면 과세당국은 절대 단순하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산 순간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취득 자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내십시오. 최악의 경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뚜렷한 목적 없이 정기적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월 300만 원, 월 500만 원씩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을 살 때 보탰어라 그런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쌓인 돈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강력하게 추정하며 이 역시 훗날 자녀의 발목을 잡는 세금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결혼하여 독립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독립된 경제 주체로 봅니다. 더 이상 부모의 피부양자가 아닌 것이죠. 물론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자녀에게 이전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용돈이 아니라 명백한 증여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피하고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안 걸리게 조심조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정답은 바로 적극적으로 증여하고 당당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그래서 20살까지 최대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용돈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돈을 주는 대신 처음부터 증여를 목적으로 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돈을 주고 반드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죠. 증여세는 영원이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이 돈은 내 자녀가 합법적으로 증여받은 돈입니다 라고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자녀를 위한 워렌 버핏 만들기 플랜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증여세가 없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우량주나 ETF를 사주고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입니다. 10년 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강력할까요? 만약 2천만 원의 주식이 20년 뒤에 2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늘어난 차익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복리의 마법에 절세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값진 경제적 선물입니다. 실제로 저의 한 고객께서는 손주가 태어날 때 출생신고와 함께 2천만 원의 증여신고부터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기 성장성이 유명한 펀드에 가입해두었죠. 그분은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20년 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종잣돈을 세금 걱정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계획은 자녀의 미래를 바꿔줍니다. 사소해 보이는 용돈 관리부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증여 계획까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할까요? 세무 상담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첫째, 저희 가족의 현금 흐름과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단순 용돈과 증여성 자금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둘째, 지금부터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자녀의 자금 출처를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증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미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전문가가 진짜 실력자입니다. 셋째, 단순히 증여세 신고 대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자녀의 자산 증식과 절세에 더 유리한지 금융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조언이 가능하십니까? 세금만 아는 세무사가 아닌 자산 전체를 볼 줄 아는 종합자산 컨설턴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사회통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그 돈이 생활비로 바로 소비되지 않고 주식이나 예금, 자산 형태로 쌓이는 순간 100%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리 증여하고 당당하게 신고함으로써 자녀의 미래 자금 출처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용돈,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자녀의 경제적 독립과 미래를 설계하는 현명한 자산 이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내 자녀의 자산 규모와 세금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든든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안내해드리는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설계하는 세무 파트너 동감세무사 이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